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미에서 좀 오래 살아야 느낄 수 있는 한국 사람한테는 좀 낯설은, 좀 이상한 몇 가지 남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주의 깊게 안 보면 좀 잘 못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첫째로 저도 남미를 2001년인가 2000년도에 제가 처음 과테말라로 왔어요. 거기서 딱 도착하고 제가 이제 그 회사 숙소로 가면서 제일 처음에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다 상점들마다 감옥 철창같이 이렇게 다 쳐 있어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도 조금 그래요. 나라마다 조금 더 틀린데, 위험한 나라일수록 이 조그만 구멍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철창으로 돼 있어요. 교도소 같이.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물건을 내주고 받고 그렇게 해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콜롬비아도 일부 몇몇 상점들은 아직도 이렇게 해놨어요. 철창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중미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해서 그런데, 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경비가 이렇게 총도 그렇게 딱 경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치안이 위험한 나라일수록 무장으로 이렇게 경비 쓰는 사람이 많고, 이 철창으로 된 슈퍼마켓 아니면 일반 가게들이, 상점들이 더 많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거의 여기 중남미 지역 여러 나라에 산 지가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뭐냐면은, 인사할 때 여기는 볼인사 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볼인사가 입술로 여기 이렇게 좀 키스를 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근데 볼인사는 이 볼끼리 이렇게 마주치면서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와서 나중에 알긴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한국 사람한테 좀 애매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볼인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걸 물어보면은 뭐 처음 만나도 아는 사람이면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손악수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볼인사로 이렇게 제스처를 했을 때 이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볼인사를 할지 악수를 할지 뭐 그건 결정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한테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게. 자, 그런 문화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끼는 건, 아마 이거는 오래 사신 분들도 잘 못 느낄 거예요. 한 10명 중에 한 8, 9분 다 이 방법으로 숫자를 세요. 지금 한번 혹시 남미 애들 있으면은 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번 세보라고 그러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를 어떻게 세죠? 이렇게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죠. 근데 여기 애들은 이렇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이점은 뭔지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은 펴서 하나, 둘 이렇게 접고 다시 피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요. 그리고 다시 접어요. 아마 오래 사신 분들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저는 테스트해 보면 10에 8, 9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 느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100원을 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계산이 빨라서 그런 건지 뭐래도 그냥 95원을 바로 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점에서는 한 10군데 중에서 한 6, 7군데는 돈을 어떻게 주냐면은, 자, 물건 5원짜리 주고 5원, 그 다음에 5원짜리 잔돈 주고 10원, 20원, 30원, 4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50원짜리 뭐 있으면은 주면서, 자, 100원.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춰서 돈을 거실러줘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5원짜리 물건을 주고 5원을 더 주면서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그리고 50원짜리 주면서, 자, 100원.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딱 돈을 거실러 주는 거죠. 아니면은 간단한 덧셈 뺄셈도 여기는 이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숫자 계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계산기 안 쓰고. 근데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 쓰는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산기를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물건값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준 돈을 맞춰주죠. 그렇게 해서 거실러줘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국 사람한테 좀 낯설어.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있을 때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사람이 있을 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핸드폰을 보든지 뭐 그냥 가만히 있든지 뭐 어딜 쳐다봐야 볼지 몰라 천장 보든지 뭐 이렇게 문을 쳐다보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금 열이면은 9열은 다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페인어로 뭐 안녕하세요 갈 때는 뭐 나중에 봐요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열이면 거의 9열은 꼭 해요. 뭐 여기는 저도 뭐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처음 와서 좀 낯설죠. 이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인사를 해? 좀 낯설어요. 한국이 뭐 인사 잘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이쪽 문화들이 인사는 더 잘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 다 인사를 해요.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예의에 벗어나요. 그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콜롬비아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제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 여기는 제가 차 없이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타거든요. 그러면 콜롬비아는 트란스밀레니어라고 한국의 그 전철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퇴근 시간은 뭐 한국 이상 복잡해요. 저는 주로 많이 낮에 다니니까 그러면 좀 한가할 때 다니면은 꼭 트란스밀레니어에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꼭 타요. 아니면은 버스. 일반 버스 트란스밀레니어 전철까지 데려주는 버스를 타면은 걔네들이 타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래서 한국 전철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은 타면은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아마 10명 중에 10명 다 인사 안 하고 그냥 다 핸드폰 보고 그냥 다 뭐 신경도 안 쓸걸요. 근데 여기는요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쉬지는 않았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60% 정도는 인사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네들도 뭐 작게나 크게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좀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는 얘네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하고 가장 부딪히는 문화가 뭐냐면은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여기서 이제 같이 근무할 때 많이 부딪혔어요 애들하고. 나는 빨리 해라. 근데 빨리빨리가 이 업무의 리듬이 한국 사람 수준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한국 사람 수준의 업무를 빨리 처리하다 하면은 부딪혀요.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마냐나 문화.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뭐 마스타르데 아니면 천천히 이런 문화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이 답답해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쪽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업무 리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와서 처음에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하고 완전히 틀려요, 리듬이. 예를 들어 한국은 업무 처리가 뭐 1시간 만에 끝날 거를 이쪽에서는 뭐 하루 정도로 끝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만큼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닥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여기 약속 진짜 안 지켜요. 뭐 여기 애들도 인정을 해요. 그 약속 안 지킨다고. 자기들도 알면서 자기들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 있을 때 한번 예를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를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은 약속 시간 거의 칼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돼도 안 와요. 그때가 이제 저도 이제 중남미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들이 또 30분 지나도 안 와요.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얘기하는 게 차가 막힌다는 거예요. 와, 야, 그럼 네가 좀 빨리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아쉬운 놈이 나니까 마냥 기다렸죠. 또 한 30분 돼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차가 고장이 났대요, 차가. 그래서, 와, 정말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다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났대요. 뭐 금방 고친대요.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만에 오긴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이 1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고 1시간, 2시간 기다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인내력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못 참잖아요. 그걸 그냥 늦게 와도 또 그냥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워낙 이쪽 처음에 왔을 때 느낀 거라서, 제가 옛날에 과테말라 처음 도착했을 때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제가 담배를 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끊어서 안 피는데, 제가 그때 담배 가게를 갔어요. 담배를 사러. 근데 여기서는 그때 담배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밑에서 샀어요. 밑에 갔더니 얘네들은 똑같은 담배를 1,500원에 팔아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야, 저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1,000원에 파는데 너 왜 1,500원에 파냐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글로 가래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처음, 아마 뭐 남미 처음 와서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황당했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1,000원에 팔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 있으면서 이제 뭐 물건 뛰면서 이제 가격을 좀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이쪽 시장하고 이쪽 일반 도매하고. 그런데 이쪽 큰 시장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신발이 그러더라고요. 신발이 여기서 3만 원에 팔아요. 거기서 두세 정거장만 밑으로 가버리면 5만 원, 6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거를 똑같은 신발, 똑같은 메이커에. 여기는 한국은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손님이 왕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 왕이니까, 나는 이 가격에 팔고 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니네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은 더 좋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꼈던 한국 문화하고 이쪽 라틴 문화하고 대단히 큰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하시고, 이쪽에 여행 오시는 분이나 혹시 거주하실 분은 그런 점도 감안해 두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차오.